시장님이 살아있는 물고기를 삼키고 아이들이 2명의 다른 산타로부터 선물을 받고 3,000개 이상의 성이 풍경을 장식하는 나라. 믿기 어렵죠. 하지만 그곳이 바로 벨기에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와 탐험은 여러분을 이 독특한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15가지 이상하고 매혹적인 사실들로 안내할 것입니다. 놀라움과 완전한 매혹을 준비하세요. 1. 뱅슈 카니발, 겨울과의 작별. 뱅슈 카니발은 단순히 화려한 거리 파티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민속 전통 중 하나로 2003년 유네스코에 의해 인류의 구전 및 무형 유산 걸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작은 마을 뱅슈에서 매년 2월에 열리는 이 축제는 겨울의 끝과 봄의 도래를 기념합니다. 하이라이트는 질 길렛의 등장입니다. 왁스 마스크, 나무 남학신, 거대한 깃털 모자를 쓴 화려한 의상을 입은 남성들입니다. 질은 거리를 춤추며 걷고 땅을 깨우기 위해 발을 구르고 뛰며 빗자루로 겨울을 상징적으로 쓸어냅니다. 그들은 군중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지는 오렌지를 던집니다. 카니발의 뿌리는 기독교 이전의 의식과 지역 중세 관습이 결합된 데서 비롯됩니다. 즐겁고 축제적이면서도 자연의 순환과 공동체의 회복력을 기리는 깊은 상징성을 지닙니다. 뱅슈 카니발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환상, 역사, 공동체, 정신의 융합으로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는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경험하면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2. 초콜릿 왕국. 벨기에는 초콜릿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종종 초콜릿 왕국이라 불립니다. 이 명성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장인정신, 혁신, 열정의 결과입니다. 벨기에 초콜릿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20세기에 노이하우스, 르니다스, 고디바 같은 초콜릿 제조자들이 프랄린 생산을 혁신하며 세계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현재 2,000명 이상의 초콜릿 장인들이 이 나라에서 활동하며 고급 트러플부터 관광객을 위한 독특한 간식까지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벨기에 초콜릿은 높은 코코아 함량, 부드러운 질감, 엄격한 품질 기준 준수로 두드러집니다. 많은 상점에서 초콜릿을 현장에서 제조하며 방문객은 장인들이 손으로 템퍼링하고 성형하고 속을 채우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코코아의 풍부한 향부터 입에서 녹는 부드러운 마무리까지 경험은 감각적입니다. 브뤼셀에서 초콜릿 부티크는 마네켄 피스 동상만큼 상징적입니다. 벨기에인에게 초콜릿은 디저트가 아니라 예술, 유산,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방문객에게는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저항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3. 동성 결혼 합법화. 벨기에는 중세 건축물과 맛있는 맥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LGBTQ 권리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03년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결정은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받았으며 평등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헌신을 반영했습니다. 동성 동거에 대한 법적 인정은 이미 2000년에 도입되었고 2006년에는 동성 커플에게 입양 권리도 부여되었습니다. 벨기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주거, 교육, 고용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강력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심지어 벨기에 교회들도 동성 커플을 위한 결혼식을 열어주는데 개방적이었습니다. 설문조사는 대다수 벨기에인이 이러한 권리를 지지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며 이 나라를 수용의 등불로 만듭니다. LGBTQ 필수 커뮤니티가 여전히 도전에 직면한 세상에서 벨기에는 포용, 존엄, 법적 인정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랑할 권리가 있는 곳입니다. 4. 전시회. 당신은 무엇을 입고 있었나요? 사회적 편견에 맞서기 위한 대담한 움직임으로
브뤼셀의 몰렌베이크 지역은 당신은 무엇을 입고 있었나요? 라는 강렬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비난에 직접 도전하는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피해자들이 폭행 당시 입고 있던 18개의 의상을 전시했으며 청바지와 스웨트셔츠부터 전신 드레스까지 다양했습니다. 요점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성폭력은 옷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시에는 배우도 극화도 없었습니다. 침묵, 의상,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메시지만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태도가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지를 강조했습니다. 벨기에 정부의 지원으로 조직된 이 전시는 학교, 옹호단체,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전국적인 대화를 촉발했습니다. 관람객은 동의와 외모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신화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술 설치 이상으로 이는 공감, 인식, 변화를 요구하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벨기에 진보적인 사회적 대화에 대한 헌신은 성폭력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5. 한 나라의 3,000개의 성. 벨기에는 크기는 작지만 유산면에서는 광대합니다. 특히 성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3,000개 이상의 성이 지역 전역에 흩어져 있어 벨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 밀도를 자랑합니다. 이 구조물들은 절벽 위에 자리 잡은 중세 요새부터 잘 가꾸어진 정원에 둘러싸인 우아한 르네상스 궁전까지 다양합니다. 겐트의 그라벤스틴 성과 같은 일부는 공개되어 갑옷, 전시, 지하 감옥, 탁 트인 전망을 포함한 몰입형 경험을 제공합니다. 브뤼셀의 라켄 왕궁과 같은 다른 성들은 왕실에 의해 여전히 사용됩니다. 아르덴 지역의 부용성은 험준한 주변 환경과 횃불 투어로 드라마를 더합니다. 각 성에는 전쟁, 로맨스, 예술, 귀족의 이야기가 있으며 많은 성이 박물관, 행사 장소, 심지어 호텔로 복원되었습니다. 이를 탐험하는 것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사진 이상을 제공합니다. 유럽 역사의 수세기를 걸어다니는 기회입니다. 하루에 5곳을 방문하든 한 곳에서 머물든 벨기에의 성은 동화가 현실이 되고 역사가 깊이 느껴지게 합니다. G. 크리스마스의 2명의 산타. 벨기에 아이들에게 휴일 시즌은 1명이 아닌 2명의 산타 같은 인물, 신터클라스와 산타클로스 덕분에 2배의 마법을 가져옵니다. 빨간 로브를 입은 키 크고 수염난 주교 신터클라스는 크리스마스 날보다 몇 주 앞선 12월 6일에 도착합니다. 아이들은 전날 밤 신발을 내놓고 당근과 그림을 채워 사탕과 장난감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는 즈와르테 피트 같은 도우미와 동행하는데 이 인물은 인종적 뉘앙스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논란이 되었으며 지속적인 문화적 논쟁과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25일이 되면 산타클로스가 또 다른 선물을 가지고 도착합니다. 이 이중 전통은 종교적 역사, 민속, 현대 축제를 독특하게 벨기에 방식으로 혼합합니다. 아이들에게는 2배의 설렘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어른들에게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벨기에의 풍부한 전통을 상기시킵니다. 12월 내내 마을은 축제 조명으로 빛나고 시장은 뜨거운 와인과 페이스트리로 넘치며 공기는 기대감으로 붐빕니다. 이는 이야기, 놀라움, 진정한 문화적 따뜻함의 계절입니다. 7. 공공 화장실 부족. 높게 발전한 유럽 국가로서는 벨기에의 공공 화장실 부족은 놀라울 정도로 불편합니다. 방문객들은 급히 필요를 느끼고도 30분 이상 공공 화장실을 찾지 못해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자주 불평합니다. 벨기에는 공공 화장실 가용성에서 세계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시설이 발견되면 종종 민간 관리해 있으며 소액의 요금을 부과합니다. 무료 화장실은 드물고 보통 카페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묶여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해결책은 근처 카페에 들러 음료를 사고 화장실 사용을 요청하는 것인데
이는 비공식적이지만 널리 받아들여지는 전략입니다. 레스토랑은 일반적으로 유료 고객이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 노인, 건강상의 필요가 있는 여행자에게 이 부족은 외출을 스트레스 경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벨기에는 자전거 도로와 친환경 교통에 투자하지만 화장실 인프라는 아직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더 접근 가능하고 깨끗하며 무료인 화장실을 위한 공개 담론이 커지길 바랍니다. 8. 크라켈링엔과 토넨켄스브란드 축제. 게라르츠베르혼 마을은 벨기에에서 가장 기묘하고 오래된 축제 중 하나인 크라켈링엔과 토넨켄스브란드 축제를 개최합니다. 유네스코에 의해 무형문화 유산으로 인정받은 이 이중 행사는 초봄에 열리며 깊은 상징성을 지닙니다. 중심에는 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16세기 은잔에 담긴 살아있는 물고기를 담은 적포도주를 마시고 통째로 삼키는 수색이 된 의식이 있습니다. 이 행위는 재생, 다산, 생명의 연속성을 상징합니다. 이후 수천 개의 빵고리, 크라켈링에는 오우덴베르흐 언덕 꼭대기에서 아래 모인 군중에게 던져집니다. 이 빵고리는 풍요와 기아로부터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해질녘이 되면 토넨켄스브란드, 커다란 나무통, 이 언덕 꼭대기에서 불태워지며 겨울의 상징적 끝과 갱신의 시작을 표시합니다. 동물 권리단체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사탕 복제품으로 대체하자는 청원을 했지만 전통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축제는 기독교, 이교도, 시민 관습의 놀라운 융합으로 역사, 스펙터클, 공동체 자부심을 하나로 묶습니다. 9. 매사냥 전통. 벨기에의 매사냥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예술, 기술, 역사적 연결을 혼합한 존중받는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4,000년 이상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된 매사냥은 중세에 벨기에에 도착해 14세기와 15세기에 귀족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 있었습니다. 브라반트 공작들은 사냥과 스포츠를 위해 맹금류를 훈련시켰고 그 유산은 오늘날 특히 왈로니아의 매사냥 공동체에서 이어집니다. 오늘날의 매사냥꾼들은 생존을 위해 사냥하지 않지만 새를 도구가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대하며 깊은 유대를 유지합니다. 공개 시연은 새의 민첩성, 지능, 순종을 보여주며 매사냥꾼과 맹금류 간의 신뢰를 강조합니다. 일부는 윤리적 이유로 매사냥을 비판하지만 많은 실천가들은 보존, 교육, 전통에 초점을 맞춰 관행을 조정했습니다. 이 고대 관습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잇고 자연과의 조화가 삶의 필수적이었던 시대를 상기시킵니다. 벨기에에서 이는 존경받고 진화하는 유산입니다. 실, 앤트워프, 다이아몬드 수도. 앤트워프는 역사적인 벨기에 항구 이상입니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다이아몬드 수도입니다. 이 빛나는 명성은 찰스 7년 로데빅 반 베르켄이 다이아몬드 가루를 사용해 다이아몬드를 연마하는 기술을 도입하며 산업을 혁신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후 앤트워프는 세계 원석 다이아몬드의 약 80%와 연마된 보석의 절반 이상을 처리하는 글로벌 허브로 남아 있습니다. 도시의 다이아몬드 지구는 전 세계에서 온 절단사, 상인, 구매자로 붐비며 단 몇 블록 안에 1,500개 이상의 다이아몬드 관련 회사가 운영됩니다. 남아프리카, 캐나다, 러시아, 호주에서 온 다이아몬드는 평가, 절단, 판매를 위해 이곳으로 운송됩니다. 앤트워프의 다이아몬드 거래소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엄격히 규제됩니다. 방문객은 다이아몬드 박물관을 둘러보거나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로부터 윤리적으로 조달된 보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쇼핑을 하든 장인 정신을 감상하든 앤트워프는 유산, 정밀함, 수색이 된 전문 기술의 조용한 매력으로 빛납니다. 이는 진정으로 벨기에의 보석입니다. 11. 높은 이혼율. 낭만적인 풍경과 동화 같은 성에도 불구하고 벨기에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71%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며
이는 세 결혼 중 하나만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지속됨을 의미합니다. 매년 수만 명의 벨기에인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 별거를 신청합니다. 일부는 가톨릭 교회의 이혼을 억제했던 종교적 영향의 쇠퇴를 비난합니다. 다른 이들은 성 역할의 변화, 일과 삶의 균형 문제, 개인적 충족에 대한 기대 상승을 지적합니다. 벨기에에서 법적 절차는 비교적 접근 가능하며 사회적 태도는 일반적으로 이혼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아 빈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벨기에 커플은 보통 늦게 결혼하고 먼저 동거하지만 이는 이혼율을 줄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결혼은 더 이상 평생의 필수품으로 보이지 않고 지속적인 호환성에 기반한 파트너십으로 여겨지는 사회입니다. 숫자는 암울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정직, 자기 존중, 감정적 안녕에 대한 문화적 강조를 반영합니다. 실패한 관계를 떠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12. 벨기에 남성. 벨기에 남성은 종종 조용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상쾌하게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들 중 하나로 평균적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키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많은 벨기에 남성은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이며 일과 삶의 균형과 안녕을 우선시합니다. 밤에 배서 보내기보다는 퇴근 후 집에 가서 집에서 요리한 식사를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반사회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평화, 루틴, 실용성을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관계는 항상 겉보기만큼 매끄럽지 않습니다. 앞서 논의했듯이 벨기에는 높은 이혼율을 보이며 많은 커플이 공통의 가치를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적 소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벨기에 남성은 존중하고 충성스럽고 지적으로 호기심이 많다고 묘사됩니다. 그들은 성평등을 지지하고 집안일을 분담하며 교육과 가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정, 자기관리, 조용한 매력을 중시하는 파트너를 찾고 있다면 벨기에 남성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에서처럼 호환성은 문화를 초월합니다. 13. 얼음 조각 축제. 매년 겨울 중세 도시 브류에는 영하의 온도를 예술작품으로 바꾸는 매혹적인 축제를 개최합니다. 얼음 조각 축제입니다. 11월부터 1월까지 도시의 중앙 스테이션 광장 근처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수톤의 얼음과 눈을 빛나는 걸작으로 변형시킵니다. 국제적인 예술가들이 모여 인기 영화, 동화, 신화에서 환상적인 장면을 조각합니다. 과거 주제에는 겨울왕국, 해리포터, 디즈니, 반지의 제왕이 포함되었습니다. 약 300톤의 얼음과 거의 400톤의 순수한 눈으로 제작된 조각들은 조명을 받아 생생해지는 냉장 텐트 안에 보존됩니다. 가족, 커플, 사진가들은 북극의 꿈 풍경 같은 곳을 거닙니다. 시각적 스펙터클을 넘어 이 축제는 일시적인 아름다움을 기념합니다. 시간과 함께 녹아내리는 예술입니다. 이 얼음 형태를 조각하는 데 필요한 정밀함과 창의성은 장인 정신과 자연 간의 섬세한 균형을 방문객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는 겨울의 마법을 최고로 담아내는 덧없고 서늘한 환상입니다. 14. 독특한 새해 전통. 벨기에는 축제, 가족, 민속이 어우러진 따뜻한 관습으로 새해를 축하합니다. 1월 1일 전국의 가정은 고급 요리, 스파클링 와인, 즐거운 음악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전통 중 하나는 아이들에게 속합니다. 그들은 부모와 대부모에게 사랑, 감사, 좋은 소망을 담은 아름답게 장식된 뉴이어스 브리번, 새해 편지를 씁니다. 금, 천사, 리본, 꽃으로 장식된 이 편지는 가족 모임에서 종종 큰 소리로 읽힙니다. 이는 정서적 연결과 문화적 자부심을 강조하는 유대 순간입니다. 한편 시골에서는 벨기에 농부들이 덜 알려졌지만 매력적인 의식을 수행합니다.
소, 말, 염소, 닭, 심지어 고양이에게 진심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이 고대 관행은 번영과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가족 유대와 계절 순환에 대한 벨기에의 깊은 존중을 드러냅니다. 도시든 농장이든 벨기에의 새해는 축하뿐만 아니라 따뜻함, 성찰, 희망으로 시작됩니다. 15. 맥주 애호가의 낙원. 벨기에는 맥주 애호가의 꿈입니다. 다양하고 역사적인 양조 전통의 본고장입니다. 2,500개 이상의 독특한 맥주 브랜드와 120개 이상의 양조장이 있어 벨기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맛을 아우르는 풍미를 제공합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양조하는 트라피스트 에일의 풍부한 복잡성부터 람빅과 괴즈 스타일의 톡 쏘는 과일 향까지 각 맥주는 목적과 열정으로 만들어집니다. 많은 맥주는 향과 맛을 높이도록 디자인된 맞춤 유리잔과 함께 제공됩니다. 여기서 맥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문화적 제도입니다. 매년 9월 브뤼셀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랑플라스에서 벨기에 맥주 주말을 개최합니다. 방문객은 음악, 퍼레이드, 유산 전시를 즐기며 수백 가지 품종을 맛봅니다. 작은 마을조차도 가족이 운영하며 세대를 거쳐 전해진 레시피를 사용하는 소규모 양조장을 보유합니다. 햇빛이 비치는 광장에서 블론드 에일을 홀짝이든 불 옆에서 계절 겨울 맥주를 시도하든 벨기에 맥주는 전통, 정체성, 우수성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 모금씩 즐기는 액체 역사입니다. 벨기에에서 무엇이 가장 놀라웠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